7월 27일 주식시장의 장분석 1교시입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다 죽다가 살아난 장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24, 나스닥은 마이너스 1.21, S&P 500은 마이너스 0.47%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여전히 중국발 악재, 중국의 규제에 대한 악재가 멈추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3교시 때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디디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장둥닷컴, 알리바바, 중국자 3인방, 뭐 바이두, 뭐 중국자 차이나만 들어갔다 하면 오늘은 폭락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 이 중국 주식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3교시 때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국발의 악재, 그리고 소문에 살아서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것처럼 오늘 굉장히 많은 이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 근데 역시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옴과 동시에 구글을 빼고는 이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많이 안 쏟아져 내렸어요. 자, 요것도 3교시 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결과를 앞두고 하루 앞두고 있죠. 내일 이제 기자회견까지 있는데 여전히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중국의 정부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우려가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저희가 별도로 오늘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중국 시장의 하락이, 중국 지수, 상하이, 뭐 홍콩, 중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미국 주식시장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중국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오면은 호재죠. 이게 이제 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두 번째는 아니다. 중국 주식에 들어간 주식들이 폭락을 하니까 어디서 사서 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미국 주식에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메꿔야 되니까 양쪽을 다 투자하고 기관들 얘기죠.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도 동반 하락이 된다. 아직까지는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라고 얘기하는 쪽은 악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2, 3. 요거는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역시 팡주식 등의 예상했던 대로 알파벳, 구글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최고치를 기록한 이면에는 역시 유튜브의 수익이 어마무시했는데요. 어찌됐든 애플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지난 1분기, 2분기의 모습을 보면 실적 발표 위에 팡 주식들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닥 놀랄 일은 아니었죠. 자, 전날 실적을 공개한 테슬라, 어저께 애프터마켓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고 나름대로 호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주노래에서 계륵 실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요. 오늘 테슬라의 하락은 테슬라의 주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은 50%, 나머지 50%는 오늘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함께 묻혀간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UPS 기대를 웃돈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전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갭상승을 했잖아요. 1분기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요인이 있었죠. 백신 딜리버리도 하고 그때에 비해서 배송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주가가 3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하는 개파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장의 전문가들은 최근 분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예측과는 반대대로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기업들이 좋은 수치를 발표하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주가의 흐름은 지금 실적 발표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가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비관론적이고 지금 좀 약간 네거티브한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블룸버그 통신은요, 중국 기술주의 혼란이 미국의 기술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차치하고라도 기술주, 나스닥의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 여러분, 몇 달 전에 아크가 그렇게 좋은 구글, 알파벳 같은 말이죠. 구글, 마소, 애플, 스퀘어 이런 종목들을 계속 팔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팔았을까요? 계속 소형 성장주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메이크업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좋은 종목들을 다 팔아 제꼈거든요. 심지어는 버진갤럭틱 같은 경우는 팔자마자 올라가는, 참 어쩌면 저렇게 아크도 저렇게 멍청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발의 악재를 가장 다이렉트로 받고 있는 지수가 나스닥입니다. 자, 내일 연준은 어떤 발표를 할까요? 똑같은 발표를 반복할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아직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전제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영국처럼 델타 변이, 근데 문제는 영국과 미국의 가장 다른 점은 좀처럼 이 백신 보급의 수치를 못 올리고 있어요. 끝까지 백신을 맞지 않겠다. 백신 음모론을 믿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짜 백신 맞은 그 증명서가 엄청나게 많이 거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걸 살까요? 공짜로 백신 맞으면 다 띄워주는데 백신은 맞기 싫지만 그게 없으면 학교도 못 가고 그게 없으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은 맞기 싫은데 증명서가 필요하니까 그런 데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백신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당연히 안 맞았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델타 변이를 옮기는 딜리버리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FBI도 그런 가짜 백신 접종 보고서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만큼 저항 세력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일단 이 월가의 시선은요, 연준이 테이퍼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화할 것으로는 아직 보지 않는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월 1200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유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빕스가 어제보다도 7.34% 오른 18.87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분석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미주놀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웨이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니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1000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만불 가지고 8천만 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미주노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장분석 2교시입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뭐니 해도 장 끝나고 발표될 예정이었던 애플을 비롯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였거든요. 자, 세 종목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애플은 2분기 매출이 8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가 증가했고요. 자, EPS는 1.3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00%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예상치인 1.01달러를 50% 이상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깜짝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애플 주가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한 461억 5천만 달러였고요. EPS는 2.17달러로 시장이 1.92달러보다 앞자리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자마자 내려가더라고요. 자, 이들은 모두 장중에서 오늘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0.8에서 1.6% 정도 하락의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실적이 나온 애프터마켓에서는 알파벳은 3%, 마이크로소프트는 1%, 애플은 1.5% 오르락내릭 하다가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장 실적 발표를 하고 저희가 분석해 드렸고 컨퍼런스 콜도 했고 또 오늘 움직임이 참 주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테슬라 주주분들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좀 틀린데 그래도 실적 수치로 봤을 때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도 선방을 넘어서 조금 테슬라의 우호적인 입장을 얘기하자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깝죠. 수치상으로는 어찌됐든 매출에 플러스를 기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보다 10배 늘어난 11억 4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공개해서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는 계속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근데 좀 덜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으면 오늘 테슬라가 많게는 10%, 한 5% 이상 빠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을 제가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도 테슬라 주주입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3교시 때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까지는 좀 그런 경향이 강했죠. 성장주에 대한 특징이 굉장히 강했죠. 성장 70%, 실적 30%. 그래서 뭐 실적 발표를 해도 대부분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생긴 수익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작년에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갔던 게 실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테슬라가 올해 들어오면서는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성장과 기대치만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 그렇죠? 실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이 시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의 실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크의 캐시가 얼마 전에 뭐 거의 성토에 가까운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어떤 인터뷰? 테슬라 주가는 3,000불이다. 테슬라가 단지 자동차 파는 회사냐? 아니지 않느냐? 테슬라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여러 개별적으로 뜯어서 뭐 스페이스 X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환경 뜯어서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두리뭉실 똘똘마리에서 싸구려 평가를 하느냐 테슬라에 대해서 하면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현 월가의 시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봤죠. 그래, 너네 ETF 가운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캐시
너의 소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팔란티어는 팔지 말아야지. 갑자기 테슬라 얘기하다 왜 팔란티어를 얘기하냐고요? 어저께 모습 보면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1분봉 차트 모습이 정말 똑같았어요. 저는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같은 종목인 줄 알았어요. 어제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변함없이 팔란티어를 팔아제끼는 캐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너마저 팔아 안 사도 좋다 이거야. 근데 파는 건 아니지 않나요? 더 이상은 안 사도 파는 거는 아니지 않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뭐 투자 회사들은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피도 눈물도 없는 별로. 캐시 작년은 캐시 따라 하면은 돈 벌었는데 올해는 캐시와 반대로 하면 돈 번다라는 비아냥거리는 보고서들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일단 숫자와 평가를 본다면 훨씬 일리가 있습니다. 캐시가 사기만 하면. 그래서 며칠 전에 캐시도 드디어 중국 주식들과 단절을 했잖아요. 아크 포트폴리오 안에 중국 주식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단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지켜봤거든요. 과연 이번에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근데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크에 포함된 수많은 중국 소형주들이 지금 뭐 10% 넘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캐시도 그냥 단절 중국 주식 뭐 안 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냥 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수건 던지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아크가 이대로 좀만 더 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아크가 팔란티어를 파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 팔어. 너네가 팔면 올라가고 사면 내려가잖아. 팔어. 실제 수많은 해지 기관들이 아크 리포트와 반대대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도 여러분 이제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내일 이제 이거 단지 중국의 악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현지에서의 모습을 조금 제가 가르쳐 드리면 생각보다 지금 경기 회복이 일단 한턱 걸렸어요. 올라가다가 지금 스탑이 된 상태예요. 회복이 잘 안 돼. 일단 고용의 문제가 일단 해결이 잘 안 돼요. 고용의 문제가 일단 풀리지가 잘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늘 LA 카운티 CDC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걸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LA 카운티에 지금 비상입니다. 입원 환자가 900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확진자 다음에 중요한 게 입원자가 이제 사망. 근데 일단 입원실이 부족하면 이거 위기인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로 흘러가면서 자, 오늘 뉴스가 나왔네요. 백신 접종 완료자도 공공장소 실내에서 일단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침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죠? 마스크 벗어도 된다. 아니 쓰지 않아도 된다였거든요. 근데 중국과 여전히 다른 게 통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중국과 다른 게 아니라 영국과 다른 게 영국은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미국은 백신 보급률에 1차적으로 목표치하는 70%에 택도 없이 그렇죠? 택도 없이 지금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최대 실적을 낸 빵 주식들의 실적을 보면서도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압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오늘 못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은행주들이 잘 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은행주들이 못 가면 기술주들은 가고 기술주들이 못 가면 은행주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둘 다 못 올라갔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장이 그지 같은 거죠. 굉장히 장이 움츠러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FOMC 발표가 있었던 달들이 보면 또 크게 시장이 널뛰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썬데이에 저희가 예측해드렸던 이번 주 장은 굉장히 변동폭이 클 거다고 하는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한 가지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자면 지난주 월요일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의 폭락장과 오늘의
이 장은 조금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했기 때문에 확 들어가지 않았던 게 바보였지 이번엔 들어간다 라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종목별로 각계 전투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 자,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건데요. 시장은 여전히 조심조심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차트 분석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